기온은 그렇지 못하지만 시기상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을엔 뭐니뭐니 해도 활새우인데 제철이고 하니까 쌓아두고 양껏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다 보니 꽤나 재밌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우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인데 솔직히 이런 곳 중 키로당 좋은 가격에 파는 곳은 많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이곳은 무한리필입니다. 그것도 25,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활새우를 무한리필해주고 심지어 다른 새우 음식까지 나름 알차게 나와서 새우를 양껏 드시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번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맞이로 준비한 가성비 새우 무한리필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위치한 비아엑스 거친 새우들입니다. 비아엑스 거친 새우들은 새우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광주에선 조금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오픈런을 할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해서 저 역시 오픈 시간에 맞춰 찾아왔습니다. 과연 새우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어떤지, 그리고 이곳 말고 다른 곳의 새우 무한리필 식당 정보도 영상 뒤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지만 생각보다 아주 많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당 앞 마당에 작은 텐트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새우 무한리필을 즐길 수 있어서 수용인원 자체는 꽤 될 걸로 보였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다음과 같이 무한리필과 한상 차림이 기본이고 구성을 보니까 새우튀김, 간장새우장, 양념새우장, 국, 밥까지 해서 아주 알찬 구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새우튀김과 간장새우장, 양념새우장은 추가 시 보시는 것처럼 비용을 내야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추가할 필요 없이 나름 넉넉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잠시 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2명이 방문한 저희는 무한리필 2인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음식이 하나씩 세팅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가장 처음엔 한상 차림에 적혀있던 국과 반찬이 제공되었습니다. 반찬은 오이 무침과 김치, 양파 장아찌가 나왔고 국은 콩나물국인데 시원하면서 깔끔하고 생각보다 칼칼한 맛이 있었는데 그 칼칼함 또한 맛있는 정도였죠. 게다가 찬으로 나온 오이 무침도 맛깔스러운 게 새우를 먹다가 한 번씩 곁들이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본 찬이 나온 다음엔 오늘의 메인인 활새우가 준비되었는데 여기서 회로 드실 분은 버너에 불을 켜지 않고 이 냄비에서 한 마리 한 마리 꺼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대로 불을 켜서 소금구이로 먹는 거고요. 활새우 소금구이도 분명 맛있겠지만 제 이름 회사랑 이름값을 하기 위해 한 판으로 제공된 활새우를 집게로 한 마리 한 마리 끄집어내서 이렇게 손질해봤습니다. 확실히 활새우는 껍질을 까는 게 쉽지 않은데 역시나 저는 잘 깝니다. 그렇게 첫 판을 횟감으로 손질하다 보니 어느새 한상 차림의 음식들이 모두 세팅되었는데요. 간장새우장과 양념새우장은 다음과 같이 고추와 생양파, 목이버섯이 곁들임으로 있었고 새우는 모두 칵테일 새우처럼 손질된 채 담겨있어 먹기 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우튀김은 2인 기준 다음과 같이 나왔거든요. 인당 2마리씩 먹을 양인데 가만 보니까 비주얼이 일반적인 새우튀김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머리가 달린 듯 달리지 않은 듯한 느낌인데 자세히 보니까 몸통 쪽 껍질을 모두 까고 머리도 어느 정도 손질한 거지만 머리 밑에 작은 다리 부분은 남긴 채 튀겨준 거였어요. 우리가 새우튀김을 먹을 때 머리에 딸린 이 작은 다리가 은근 식감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다음과 같이 튀겨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참고로 한상 차림에 포함된 밥은 셀프 코너에서 직접 퍼와 먹는 구조였지만 밥은 무한리필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새우 무한리필 식당에서 추가 비용 받고 밥을 파는 걸 고려하면 가성비적으로 아주 반가운 부분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인당 25,000원 새우 무한리필 구성을 다 살펴보았고 이젠 잘 손질한 이 생새우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새우회는 본인의 맛을 느끼기 위해 아무것도 찍지 않고 한입, 가루와사비를 풀은 간장에 찍어 한입, 초장에 찍어 한입 먹어봤는데 일단 새우 자체의 맛은 달달합니다. 새우가 지닌 단맛이 우리가 회를 먹을 때 느껴지는 단맛과 비슷한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 단맛이 상당히 강했고 활새우를 바로 손질해 먹어서인지 오독오독하며 탱글한 식감도 일품이었습니다. 이런 새우는 간장과 초장 모두 좋지만 제 입에는 간장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그냥 간장이 아닌 가루와사비를 탄 이 간장에 찍었을 때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간장은 새우 본연의 단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뻔하고 향은 여백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향을 가루와사비가 채워주는데 이상하게 생새우에는 이 가루와사비를 푼 간장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루와사비의 향과 찰떡인 느낌? 그러면서 알싸함도 가볍게 더해져 개인적으로 최애 조합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새우회를 즐기며 비어버린 이 냄비를 채우고자 리필을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채워주셨고요. 회는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 두었으니 이젠 불을 켜서 활새우 구이도 먹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새우를 익히는데 오래는 아니지만 시간이 나름 걸리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간장새우장과 양념새우장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간장새우 단순 감칠맛만 끌어올린 맛이 아닌 여러 재료를 넣어서 풍성한 맛과 감칠맛 둘 다 느낄 수 있어 맛난 편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간이 아주 센 편은 아니었지만 결국 간장 양념에 밴 새우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밥을 가져와 간장새우장을 먹기 좋게 자르고 여기에 고명으로 있던 목이버섯과 양파 그리고 아까 손질해둔 생새우회까지 넣어 간장새우 비빔밥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맛은 말이죠. 역시 간장새우가 밥도둑이란 말처럼 밥과 함께 먹었을 때 그 간장의 간 속에 가려진 감칠맛이 밋밋한 흰밥 위에서 더 선명히 느껴졌고 탄수화물이 주는 그 행복함과 새우장의 감칠맛이 얽혀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계란 후라이까지 더하면 맛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먹고 보니까 추가 메뉴에 계란 후라이도 있더라고요. 저는 늦어버렸지만 여러분은 계란 후라이가 있다는 걸 참고해서 본 메뉴도 한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념새우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양념게장의 그 소스 맛과 비슷하게 달큰하고 간도 어느 정도 있고 살짝 매콤하니 특별한 맛보단 누구나 맛있게 먹을 그런 맛이었습니다. 참고로 간장새우장은 식감이 탱글했고 양념새우장은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간장에 새우장을 담궈두면 젤리처럼 변하곤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양념새우장에 비해 탱글한 식감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추정하며 새우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젠 잘 구워진 새우 소금구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소금구이는 일단 새우 머리 버터구이를 위해 약간의 살점을 포함해 가위로 잘라줬고요. 그렇게 자른 몸통은 잘 손질 후 아까 회를 먹었던 방식대로 그냥도 먹고 간장에 찍어도 먹고 초장에 찍어서도 먹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 원픽은 역시 초장이었는데요. 새우는 익히는 과정을 통해 새우 본연의 단맛이 회와는 조금 다른 결로 강해지다 보니 간장보다 더 강한 맛의 양념을 더해 먹어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 소금구이는 초장이 제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소금에 구웠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었죠. 그리고 활새우구이는 선어 새우구이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있는 식감이 특징이라 생새우 회만큼은 아니지만 식감도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 이 시즌에 맛보는 새우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며 이 한 판도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그렇게 새우 소금구이까지 먹고 난 이후엔 새우 머리를 모아서 새우머리 버터구이를 부탁드렸어요. 새우머리 버터구이는 한 판 기준 2,000원의 비용을 받는데 그래도 2명이 온 저희에겐 인당 1,000원의 추가 비용이라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우머리 버터구이가 조리되는 동안 한상 차림의 마지막 음식도 리뷰해볼까 해요. 바로 새우튀김이죠. 이 새우튀김은 튀김용 간장 소스와 케이준 소스를 함께 주는데 저는 케이준 소스에 찍어서 먹어봤습니다. 일단 튀김을 먹으며 기름의 느글거림이나 느끼함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튀김옷이 두꺼운 편은 아니었고 새우 자체의 식감은 부드러웠는데 이 식감을 봤을 땐 활새우를 관리하며 나온 선도 좋은 선어새우를 보관했다가 튀겨준 걸로 보였습니다. 살아있어야만 우리가 식재료를 쓰는 건 아니니까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니죠. 아무튼 오히려 튀김용 새우는 선어를 사용해 부드러워서 가볍게 바삭한 튀김옷과 대비되어 더 맛있게 먹었는데 케이준 소스와 합도 나쁘지 않아서 주문한 새우 머리버터구이가 나올 때까지 심심하지 않게 즐겼습니다. 그렇게 새우튀김을 즐기는 와중에 새우머리 버터구이가 나왔는데 아주 바짝 구워주셔서 눈으로만 봐도 정말 바삭해 보였고요. 향은 짭조름함과 버터의 고소함이 풍겨 술안주로 제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우머리는 투구같이 생긴 머리 쪽 겉껍질을 벗긴 후 눈을 제외하고 다 먹고 나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바삭함이 덜한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머리에 붙은 다리 쪽도 충분히 바삭함을 전해줘서 괜찮고 무엇보다 억센 껍질의 이물감이 덜해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머리구이의 맛은 예상대로 조금 짭조름하며 고소했고 새우 머리 쪽 내장의 고소함도 진하게 담겨있어 어쩜 머리까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맛있게 즐겼네요. 여기 새우를 처음 봤을 땐 새우 자체의 크기가 아주 크진 않고 중간 정도라 봤는데 사이즈가 아주 큰 게 아님에도 한 판 한 판 넉넉히 주시다 보니까 둘이서 한 판을 먹으니 배가 꽤 찼죠. 무엇보다 새우장의 양도 그릇이 커서 적어 보일 뿐이지 생각보다 넉넉해서 이것까지 포함해 마리수를 생각하면 그 양이 상당할 겁니다. 따라서 활새우를 진짜 양껏 먹고 싶지만 뒷정리와 기본 세팅 등에 힘을 쓰고 싶지 않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 무한리필을 추천드리고요. 광주와 멀지 않거나 갈 일이 있다면 여기를, 만약 수도권이라면 김포의 돼지집이라는 곳을 추천하는데 여기 인당 3만원이죠. 그리고 부산권이라면 새우 까는 집을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최근 리뷰를 보니까 25,000원이던데 제 유튜브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촬영 덕분에 정말 알차게 즐겼고요. 마지막으로 이 식당에 대한 참고사항을 전하자면 새우 양식장에서 활새우가 당일 들어온 날에 한해서만 회를 먹는 걸 권장해 드린다는 점과 회로 먹고 남은 새우 머리는 새우머리 버터구이가 안 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활새우 전문점에선 당일 들어온 활새우가 아니더라도 활성도가 좋으면 회로 먹는 걸 추천드리지만 여긴 당일이 아니면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고 하니까 방문하기에 앞서 이 내용 전화로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활새우에 남겨진 머리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 내장이 새며 기름과 만나 튀다 보니 버터구이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 참고해서 이용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새우 시즌을 맞이하여 아주 알차게 즐긴 오늘 회사랑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